네, 사교 시작해요. 제2장 계정과 거래 볼게요. 일단은 계정이 뭔가 요거부터 먼저 22쪽에 맨 위에 줄부터 밑줄 치고 지나가요. 계정이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여러 항목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단위이다. 요게 계정의 정의예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 상태표를 보고하려고 그래요. 근데 꼴랑 자산 아무튼 자산 200억 끝 이러면 돼야 안 돼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보 이용자에게 되게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하잖아요. 정보 이용자들은 아니 자산 200억이면은 뭐 빌딩이 얼마, 재고 자산이 얼마, 현금이 얼마 세부적인 내용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서 기록하는 단위를 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정별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 재고 자산 얼마, 유형 자산 얼마 등등등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계정이에요. 계정 과목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채도 아무튼 부채 100억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부채도 어떤 부채가 있는가 세부적으로 보여주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입금 얼마, 매입 채무 얼마. 참고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매입 채무는 언제 발생하는 빚이에요.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샀을 때 발생하는 빚이다. 그 다음에 뭐 미지급 비용 이런 것도 있죠. 자, 미지급 비용도 빚인데 왜 발생하는 빚이에요? 비용 낼 게 있는데 아직 안 낸 경우 발생하는 빚이다. 뭐 급여라든가 소득세라든가 등등등. 그 다음에 미지급금. 재고자산 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샀을 때 이때 발생하는 빚이 미지급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 다른 사유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게 다 뭐예요?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도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숫자 하나만 보여주나요? 아니라 자본의 내역을 상세하게 보여주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이렇게 두 개 배웠죠. 이게 자본의 계정이에요. 계정. 그래서 이것도 밑줄 치지 마시고 읽어만 볼게요. 계정의 명칭은 회계 기준을 등을 통해 정해진 바는 없지만 정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과 유사한 계정 과목 명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해요. 예를 들어 이 계정 중에 하나가 자 유형 자산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봐요. 뭐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기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도 있잖아요. 흔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차량 운반구 이런 계정을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아이 귀찮아. 그냥 자동차 이러면 안 되나요? 아니면 좀 클래식 좀 멋있게 붕붕이 이러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없어 보이지만 안 되는 건 아니다. 회계 중에서 반드시 요걸 써라 이런 말 없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이러면은 좀 회사 없어 보이잖아요. 회사라는 게 가오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가급적이면은 정보 이용자들도 알아보기 쉽고요. 다른 회사랑 비스무리한 계정왕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쌍팔년대에는 막 계정 과목을 막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고 이러는 학습 방법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계정 과목은 공부하다 보면 하나하나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막 어거지로 외우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정의 예시들을 볼게요. 자, 자산 계정 뭐 있어요?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등등. 부채 계정도 발생 원인에 따라 매입 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자본도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쪼갤 텐데 일단은 납입자본, 처음에 투자자에게 받은 자본, 이익여금, 추가로 번 돈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게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도 있는데 수익도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발생하잖아요. 매출 뭐예요? 회사의 가장 주된 영업에서 번 돈 매출이에요. 우리 에듀일의 매출은 뭐다? 여러분들에게 강의 제공하고 돈 받은 거 실강의든 동영상 강의든 삼성전자 매출은 뭐다?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등등등 가전제품 판 거 등등등.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요. 설마 이자 수익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죠? 얘기했잖아요. 상식은 있을 거라고 가정한다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뭐예요? 부동산 같은 거 빌려주고 사용료 받는 거 임대료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임대료 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무사 되는 것이든 내가 인기 강사 되는 것이든 임대료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 그럼 너무 없어 보이나? 솔직히 그렇고. 그다음에 비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비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이 뭐예요? 바로 매출 원가예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매출이 5,000원이고 매출 원가가 3,000원이네. 뭔 뜻이에요? 3,000원의 재고 자산을 구해온 다음에 그걸 5,000원에 팔아서 2,000원에 마진을 남겼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비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매출 원가예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등등등. 자, 임대료랑 임차료 차이점 알죠? 임대료 뭐예요? 이거는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 받는 거 임대료예요. 그 다음에 임차료는 뭐예요?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 내는 거. 그게 바로 임차료예요. 그래서 임대 비용 이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는 다 뜻이 통하겠지만 회계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임대 수익 혹은 임대료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임대료라고만 해도 당연히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 비용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임차료라고 쓰면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 돈 내는 거 말하는 게 당연한 거고. 계정은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계정은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아는 계정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계정은 언어로 치면은 뭐랑 비슷하면은 단어랑 비슷한 거예요. 단어. 여러분들 한국어 배울 때 단어를 단어장에다가 하나하나 쓰면서 다 외우면서 단어 공부했나요? 아니죠. 아니,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계정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거래 볼게요. 거래의 요거 두 번째 줄 밑줄 할게요. 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거래,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래가 뭐냐면은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 미치는 사건을 거래라고 해요.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요. 그 사건 자체가 재무제표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그거는 거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 우리 회사가 신입사원 면접을 받고 어느 입사 지원자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라고 뽑았네. 이거 중요한 사건이야 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회사에 새로운 가족이 생긴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그거 회계상 거래가 맞아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 거래가 될까? 일을 한 달 동안 시킨 다음에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때서야 거래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는데 회장님이 아주 추잡스러운 일을 해가지고 깜빵에 가셨네.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 프랜차이즈 매출이 진짜 폭삭 망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참고로 옛날에 우리나라 피자 업계 1등까지 올라갔던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 회장님이 좀 지저분한 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회사가 3등까지 밀려났어요. 물론 그 피자가 좀 맛이 없어서 내 입맛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분명히 저는 영향이 있다라고 봐요. 자, 아무튼 회장님이 깜빡 가셨네. 회계상 거래 맞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거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밑줄. 거래는 적절한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 기록해야 되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계속 밑줄 할게요. 회계상 거래의 특징은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재무제표에 영향이 없으면 그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회계상 거래만 재무제표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시를 하나 좀 볼게요. 23쪽의 하단을 보시면은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돼 있네. 그럼 거래들이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가 그 과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처음에는 재무상태표든 손익계산서든 어때요? 다 빵빵빵빵해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주가 10만 원을 출자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20만 원을 차입해서 영업을 시작했대요. 그럼 이 회사는 처음에 자산 뭐가 있어요? 현금 3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차변 이퀄을 자본,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 근데 우리 회사의 부채는 뭐예요? 저 20만 원은 은행에서 빌려온 거잖아요. 차입금이에요. 그 다음에 현금 중에 10만 원은 어떻게 해서 가져온 거예요? 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은 거잖아요. 요거는 납입 자본이에요. 납입 자본 너무 기네. 줄여서 납자 이렇게 쓸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차변 이콜 대변, 자산 이콜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거래 맞아 아니에요? 맞죠? 재무제표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거래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를 보여드릴게요. 좀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거래를 추가로 반영해 볼게요. 자, 현금 30만 원 있는데 이 중 20만 원 가지고 기계를 샀어요. 이거 회계상 거래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재무제표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현금이 얼마 돼요? 30 중에 20 썼네. 10만 원 되고요. 현금 20만 원이 없어지는 대신에 어떤 자산이 생겼어요? 20만 원짜리 기계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네. 재무제표가 바뀌면은 거래가 맞다. 아주 중요한 거래예요. 자, 재무제표가 두 번째 거래를 통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 자, 일단은 우리 거래 2번까지 반영한 게 요거예요. 여기다 거래 3번 넣어볼게요.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 매출 10만 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나의 현금 얼마 돼요? 10만 원 벌어왔네. 현금 20만 원 되는 거예요. 대차평균의 원리. 차변 이퀄 대변이다. 차변이 10만 원 플러스니까 대변도 당연히 10만 원 플러야 되잖아요. 내가 번 돈이 10만 원 늘어났네. 그럼 은행에서 얻어 20만 원 말고 30만 원 내. 이럴까? 에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뭐가 늘어나요? 이익 잉여금이 10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자, 요 수익 중에 매출이네. 수익 중에서도 주된 영업에서의 가장 주된 수익이 매출이에요. 매출만큼 뭐가 늘어나요?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순이익 중에서도 순이익은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순이익, 이익 혹은 순이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당기는요, 회계 용어인데 올해란 뜻이에요. 올해 순이익이 일단은 10만 원 되는 거예요. 요 당기 순이익만큼 뭐가 증가해요?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쌓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 당기 순이익만큼 이익 잉여금, 앞으로 이잉이라고 약자 쓸 거예요. 요거 증가한다 되게 강조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회계다 시험 볼 때 이거 모른 채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회계 원리에서 이런 기본기를 튼실하게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 몰라서 제가 시행착오를 꽤나 많이 겪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차 시험은요. 이거 모른 채로 봤고요. 2차 시험 보다가 이거였구나. 내가 이걸 몰라서 그 개고생을 했구나. 후회가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변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까지 넣어볼게요. 세 번째 거래까지 넣은 게 이거고요. 네 번째 거래. 자, 직원에게 급여 5만 원을 지급했대요.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문제 볼까요? 자, 수익은 매출 10만 원이 있고요. 급여 5만 원은 뭐예요? 비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당기 순이익은 10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5만 원인 거예요. 10만 원 벌고 5만 원 비용으로 썼으니까.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산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금 20 중에 5만 원은 직원에게 옛다 월급이다 하면서 줬잖아요. 현금이 15만 원 되겠네. 대차평균의 원리. 차변이 5만 원 쪼그라들었네. 당연히 대변도 5만 원 쪼그라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쪼그라들까요? 이익이익이 5만 원 줄어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10이 아니라 5만 원이잖아요. 요거는 알고 보니까 5만 원이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수익이 발생하면은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요. 그만큼 이익염이 늘어나게 돼요. 수익은 곧 이익염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면은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요.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은 누구도 줄어든다? 이익염도 줄어든다. 그리고 우리 약자 하나하나 늘려나갈게요. 당기순이익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당기순이익은 영어로 net income이라고 하고요. 약자가 NI예요. NI. 앞으로 NI란 말도 진짜 많이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5번. 네, 은행에 10만 원을 갚았대요. 20만 원 빌렸다가 10만 원 갚은 거예요. 먼저 차변부터 현금 어떻게 돼요? 15만 원 중에서 10만 원 은행에 갖다 낸 거예요. 그럼 현금이 5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차변이 10만 원 쪼그라들었으니까 대변도 10만 원 쪼그라들어야 되네. 근데 은행에 10만 원 갚았네. 비용 10만 원 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차입금이 10만 원 줄어드는 거잖아요. 빚 갚아서 이렇게.
얘도 회계상 거래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재무제표에 숫자로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래서 어떤 거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3번, 4번처럼 둘 다 건드리는 거래도 있고요. 또 일부 거래는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절에 회계처리 볼게요. 회계처리 이런 똑같은 말이 분계요, 분계. 네, 요새는 분계라는 말을 안 쓰는 건 아닌데 분계라는 표현보다는 회계처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회계처리, 분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방금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예시를 보여드렸잖아요. 실제로 실제 세상에서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재무제표에 반영을 그때그때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겠죠. 우리 에듀윌도 회계팀이 본사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에듀윌 여기 경영 아카데미 종로 학원에서만 오늘 아침에 몇 건의 거래가 있었나요? 한 300건 이고 여러 건의 거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카운터 와서 카드 긁을 때마다 거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학원 직원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본사의 전화 거래 회계팀에 여기 어떤 거래가 있었습니다. 딱 손님 한 명이 또 왔네. 또 카드 결제해요. 결제한 다음에 또 전화해요. 그 전국에 에듀윌 학원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본사에 전화기에 불이 나겠네. 본사 직원이 회계 그 본사에다 해서 칠판 같은 거 만들어 난 다음에 전화 받고 거래 기록하고 전화 받고 재무제표 반영하고 이런 거 할까요, 못 할까요? 당연히 못 하겠지. 못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마트 같은 데 상상을 해 보세요. 이마트는 하루에 거래가 몇 건 있을까? 수십만 건 있겠죠. 카트가 계산대를 지나갈 때마다 거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마트 전국에 있는 지점 다 합치면은 한 5초의 거래가 한 건, 5초에 한 건? 네, 그 정도 있겠다. 그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 그럼 이마트 회계팀 직원이 5초마다 이직 거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분계란 걸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1년 동안 잘 기록을 해놨다가 재무제표에 한 방에 반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래를 간단하게 기록하는 거 이거를 회계처리, 분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26쪽에 두 번째 줄부터 밑줄 1년 동안 이러한 거래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연말 재무제표를 작성한 시점에 이러한 거래들을 한 번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거래는 당연히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1년치 거래를 짱박아 놨다가 한 방에 몰아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 그런다? 회계처리 또는 분계라고 해요. 요새는 회계처리라는 말 더 많이 쓰고 그럼 회계처리하는 요령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 밑줄. 차변이 증가하거나 대변이 감소하는 거래는 차변에 기록하고요. 대변이 증가하거나 차변이 감소하는 거래는 대변에 기록한다. 자, 표 2-1번은 나중에 하고요. 거래 1번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거래는 주주가 10만 원을 출주하고 은행에 20만 원 차입하여 영업을 시작했다라는 거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먼저 자산에는 현금 30만 원이 들어오고요. 부채가 20만 원, 차입금이 2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납입자본이 10만 원이네. 자, 재무상태표에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영은 안 할 건데 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되겠네. 재무상태표 보니까 이 거래는 재무상태표 차변에 현금을 30만 원 늘리는 거래잖아요. 차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요 거래가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 보니까 대변에서는 차입금이랑 부채를 20만 원 늘리잖아요. 차입금 20만 원. 그 다음에 요 거래는 재무상태표상 자본에 납입자본을 10만 원 늘리잖아요. 납입자본 1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그냥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 그래서 차변이 증가하는 거래는 분계, 차변에 쓰면 되는 거고 대변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대변에 쓰면 되는 거예요. 요게 회계처리,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날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분계를 처음 배운 날. 자, 회계세법을 업을 할 건데 그거에 첫 걸음을 뗀 날. 아주 역사적인 날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되게 쉽죠? 두 번째 거래를 볼게요.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기계를 구입했대요. 자, 재무상태표에 누적으로 거래를 다 반영하지 않고 거래 2번만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현금 20만 원 내고 기계를 샀잖아요. 현금이란 자산이 20만 원 줄어들어요. 자, 회계에서 괄호 안에 숫자 쓰면은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현금이 마이너스 20만 원이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20만 원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표현한 거예요. 대신에 뭐가 늘어나요? 기계라는 자산이 20만 원 늘어나요. 그러면은 두 번째 거래는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요 양식에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차변에서 기계라는 자산이 20만 원 늘어나네. 기계 2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20만 원 줄어드네. 그럼 차변에서 현금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이것도 나름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아니에요. 회계는 처음에 누가 만들어냈나요? 학자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국뽕이라고 할까? 국뽕을 심하게 들이킨 역사학자들은 고려 시대에 개성에 있는 상인들, 아라비아 상인들이랑 거래하면서 먼저 회계를 세상에서 제일 먼저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국뽕을 치사량 이상으로 드립했을 때 할 수 있는 소리고 일반적으로 전세적으로 인정받는 이론이 뭐냐면은 르네상스 시대에 어떤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가 처음으로 요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천재 수도사인가 봐요. 자, 옛날 옛적에 자, 이렇게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데 종이가 지금처럼 흔할까요? 흔치 않죠. 옛날에는 종이가 진짜 비싼 물건이었어요. 옛날은 아니고 제가 어떤 중국 영화 봤는데 어떤 대장군이 막 기원전 막 이럴 때 오랑캐들을 무찌르고 황제 앞에 서요. 그럼 황제께서는 우리 황장군 수고했네 라고 하면서 상을 줄 거잖아요. 금은 보화 같은 것들. 근데 그 상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을까? 종이도 포함되어 있어요. 종이. 왜? 그 당시엔 종이가 엄청 비싼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로마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종이 비싼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 비싼 물건에 이따위 거래가 두 줄씩이나 차지하고 있으면 어때요? 종이 아깝잖아요. 종이를 좀 아껴볼까요? 이거 한 줄로 표현하면은 종이 아낄 수 있고 더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거예요. 이러지 말고 우리 산수에서도 좌변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이용하면 부호가 바뀌죠. 얘도 이렇게 이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원래 현금은 차변에서 노는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녀석을 차변에 안 쓰고 대변에 쓴다?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계는 차변에서 노는 자산 맞죠? 근데 걔를 차변에 썼네? 오케이. 기계가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해야 돼요. 요 거래를 회계 처리한 다음에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요걸 우리가 꿰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계 처리가 나오잖아요. 이 회계 처리를 보고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알아야 돼요. 딱 보니까 어때요? 현금 20만 원이 줄어들고요. 기계가 20만 원 늘어났네. 현금 20만 원 되고 20만 원짜리 기계를 사왔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계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래 3번.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 매출 10만 원이 발생했다. 자, 재무제표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현금 10만 원이 늘어나고요. 근데 자산이 현금 1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되게 많죠. 은행에서 빌려올 수도 있는 거고 기계를 팔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1에서 번동이잖아요. 이건 어디로 가요? 매출이에요. 매출. 자, 매출 10만 원만큼 수익이잖아요. 당기순이익이 10만 원 늘어나고요. 당기순이익만큼 누가 늘어난다? 이익 잉여금이 늘어난다. 요 3번 거래는 재무제표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얘도 한번
회계 처리 분개를 해볼게요. 먼저 얘는 어렵지 않죠? 차변에 현금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재무제표에 나중에 얘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라도 한꺼번에 모아서 결국엔 이렇게 반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도 무언가 10만 원 써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익잉여금 10만 원 써서 이렇게 갈까? 자, 이러면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재무상태표는 작성이 돼요. 하지만 요 따위로 회계 처리해 놓으면은 손익계산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여기다가 이익잉여금이라고 분개하는 게 아니에요. 매출이라고 분개를 하셔야지. 그래서 요 매출이라고 분개하면은 이렇게 손익계산서 꼭대기 매출에 10만 원이 딱 쌓이고요. 그만큼 자동으로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해서 대차가 딱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몰라서 그 고생을 했었지.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1년 만에 결국에는 붙긴 했으니까. 아, 재수없죠. 미안해요. 컨셉이에요, 컨셉. 저는 원래 굉장히 겸손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막 겸손하게 막 선비처럼 강의하면 여러분들 다 잠들 거잖아요. 여러분들 잠들지 말라고 일부러 자극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에요. 딱 맘만 먹으면은 여러분들 10분 만에 다 재워버릴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 안 할게요. 그래서 강의 외적인 말을 안 하면서도 안절롭게 시간을 슬립해 버리는 거, 이런 게 명강사의 능력이 아닌가. 그건 대한민국에서 내가 압도적으로 최고예요. 재수 없었네. 재수 없는 것도 압도적으로 최고고. 자, 아무튼 이런 거. 그다음에 거래 5번도 볼게요. 직원에게 급여 5만 원 지급했다. 요번에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보지 말고요. 우리 회계처리 먼저 해볼까요? 일단은 저것 때문에 현금이 어때요? 5만 원 줄어들겠죠? 근데 현금은 차변에서 노는 자산이잖아요. 기가 줄어들었네? 그럼 어디서 쓰면 돼요? 대변에 쓰면 되는 거잖아요. 대변에 현금 5만 원. 얘부터 한번 해볼까?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자산에서 현금 5만 원을 줄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회계 처리의 정석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아는 거 먼저 쓰고 모르는 건 그 다음에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아는 거 하나 썼네.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대변에다가 5만 원 질렀으면 차변도 얼마? 무조건 5만 원이잖아요. 일단 써. 계정 과목은 나중에 써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급여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급여는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정이에요. 또 여기다 급여라고 쓰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또 비용 중에 급여라는 게 있겠네. 급여라는 비용이 5만 원.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5만 원 줄어들게 되고요. 얘는 결국에는 종착지가 어디예요?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을 5만 원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차변과 대변이 똑같이 5만 원씩 날려 들어갔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대차 평균의 원리다. 근데 대차 평균의 원리는 재무상태표에만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재무상태표도 항상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분개 때렸잖아요. 분개 때린 것도 차변과 대변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차변과 대변이 숫자가 1원이라 틀리다. 그럼 잘못된 분기예요, 무조건. 대차 평균의 원리. 그 다음에 거래 5번 볼게요. 차입금 10만 원 상환. 일단은 현금 10만 원이 줄어들겠네. 차변에서 노는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얘는 결국에는 자산의 감소, 현금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현금 10만 원이 왜 감소했어요? 돈을 갚아서 부채를 상환해서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차입금이란 빚은 부채고 대변 계정이네. 걔도 줄어들잖아요. 대변에서 노는 친구가 줄어들 때는 어디다 쓰면 돼요? 차변에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요 차변에다가 차입금 10만 원 써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이런 식이에요. 차입금이라는 부채. 얘는 대변에서 노는 부채 계정인데 차변에서 쓰면 반대쪽에서 쓰면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그리고 얘는 손익계산서에는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회계 처리 방법 차변에는 못 쓰면 돼요. 이렇게 재무상태표 기준으로도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에요. 차변에 뭐 있어요? 자산 있잖아요. 자산이 증가할 때는 그거를 차변에다가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자산이 감소할 때는 대변에다가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네. 자, 대변에서 노는 부채와 자본이 증가할 때 어디다 쓰면 돼요? 대변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나 자본이 줄어들 때는 이 항에서 차변에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부터 해가지고 각종 수익들이 있고요. 또 각종 비용들도 있잖아요. 수익은요.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지게 돼요? 자본에 있는 이익염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은 곧 이익여금, 자본의 증가예요. 그럼 수익이 발생하면 어디다 쓰면 돼요? 대변에 쓰는 거예요. 왜? 수익은 곧 자본의 증가니까. 그 다음에 비용은요. 비용 발생한 것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요. 이거는 결국 이익염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곧 자본의 감소예요. 그 비용 어디다 쓰면 돼요? 자본의 감소와 같은 쪽에 쓰면 되는 거잖아요. 표 2-1번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이코 27쪽 중간에 회계 처리 결과의 특징 볼게요. 1번 보시면은 회계 처리의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언제나 일치한다라고 돼 있네요. 이런 걸 보고 유식한 말로 대차 평균의 원리다라고 얘기해요. 회계의 가장 기본이 된 원칙이에요. 대차 평균의 원리. 그러면은 요것도 밑줄을 칠게요. 회계상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차변과 대변 양쪽에 기록되는 화폐 금액은 언제나 일치한다. 그래서 회계 처리 분개했을 때 차변과 대변에 들어가는 숫자가 다르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특징을 거래의 이중성이라 한다.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모든 거래를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복식부기라 한다. 네, 여기서 이 거래 이중성이라고 나오는데 거래 이중성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까? 아니에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알고 지나가면 돼요. 거래 이중성 이런 거예요. 우리 5번 거래 볼까요? 우리 거래 5번 보시면은 현금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거는 결과예요. 근데 왜? 원인이 뭘까? 돈 갚아서, 부채를 갚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니까 어때요? 결과와 원인이 둘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자 4번 거래도 현금이 줄어드는 결과네요. 얘는 원인이 뭐예요? 직원한테 월급 줘서 그런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라는 게 이게 바로 복식부기란 거예요.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고 대충은 뭔 말인지 알겠죠? 대충만 알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나누어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복식부기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럼 복식부기가 있으면 뭐도 있다? 단식부기도 있겠죠. 네, 단식부기도 있어요. 단식부기. 단식부기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다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용돈기 입장 쓰라고 하네. 한 일주일 쓰다가 때려쳤지?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용돈기 입장 이거 단식부기예요. 용돈 받은 거 돈 쓴 거 이거만 단순하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요. 그런 게 단식부기예요. 그럼 진짜 집마다 가계부 쓰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단식부기예요.
그 다음에 단식부기 중에서 금액이 막 몇백조 단위로 큰 것도 있거든요. 정부 예산. 정부 예산도 단식부기로 짜는 게 기본이에요. 세입, 세출 이런 것들. 참고로 나라에서 예산 짤 때 단식부기가 기본이거든요. 옛날에는 단식부기만을 해왔어요. 근데 나라에서 돈 관리하는 거를 단식부기로만 하니까 약간 허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회계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도 도입이 되었고 그걸 뭐라 그런다? 정부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부회계는 회계사 시험에선 나온다 안 나온다? 1차 시험에선 5문제가 나와요. 하지만 세무사 시험에선 나온다 안 나온다? 다행히도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수익 비용과 이익여금. 자, 여기도 얘기할게요. 먼저 거래 3번을 보면은 수익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이익염이 늘어나잖아요. 여기다가 이익잉여금이라고 분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기다가 이익염이라고 분개 때리면은 재무상태표는 작성이 되지만 손익계산서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출 쓰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이 늘어나면은 당기 수익이 늘어나고 이익염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비용 같은 경우 어때요? 비용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익염을 분개하는 거 아니에요. 급여라는 비용 계정을 써야지. 비용은 당기 순이익을 줄이고 이익염은 결국에는 자동으로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밑줄 칠게요. 수익과 비용이 집계되어 순이익이 계산되면 돈 금액만큼 이익염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27쪽에 보시면은 부기와 회계라고 돼 있네. 얘도 27쪽의 끝에서 4줄 밑줄이요. 부기는 회계 일부분으로 거래를 기록, 계산, 정리하여 회계 기록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부기는 곧 회계인가요? 아니에요. 부기는 회계의 일부일 뿐이에요. 마치 뭐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냐면은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마우스 클릭을 빠르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우스 클릭 잘한다고 해서 게임 잘하는 건가? 아니라 각종 전략적인 의사결정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가 게임이라면 부기는 마우스 클릭 빠르게 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 회계 일부인 부기도 우리가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예제 2-1번을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 가지 거래들이 있는데 회계 처리하고요. 얘네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참고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거는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회계 처리한 거를 1년 내내 모아놨다가 그거를 한 방에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다 했겠죠. 생각만 해도 막 토할 것 같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다 해주는 세상이라서 네, 그런 생 노가다는 인간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해볼게요. 투자자로부터 현금 20만 원 출자받아 영업을 시작했대요. 그러면은 현금 20만 원 늘어났겠네.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자산 중에 현금이란 자산을 늘리게 될 거예요. 현금이란 자산이 20만 원 늘어나는 거래인데 이 원인이 뭐예요? 주주로부터 20만 원 출자받은 거잖아요. 뭐예요? 납입자본이에요. 얘는 이렇게 반영이 돼요. 자본 중에 납입자본 20만 원. 회계상 거래가 이렇게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분개도 하고. 그 다음에 1번. 은행에서 현금 10만 원을 차입했다. 이번에는 현금 10만 원 늘어나네. 이것도 이거 실시간으로 반영해 볼게요. 이렇게 자산 중에 현금이란 자산을 10만 원 늘리게 돼요. 현금 10만 원만큼 들어오긴 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은행에서 빌려온 거잖아요. 대변에서는 차입금이란 자산이 10만 원 생기는 거잖아요. 회계 처리 이렇게 하고요. 얘는 이렇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원 2명을 월 급여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했다.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돼요? 아직은 안 해요. 아직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회계 처리할 거 없어요. 넘어가요. 3번. 현금 80,000원을 지급하고 기계를 취득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 80,000원이 줄어드네. 근데 현금은 차변에서 노는 자산 계정이잖아요. 걔가 줄어들 때는 대변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반영할게요. 현금이란 자산이 80,000원 줄어들어요. 근데 이 이유는 뭘까? 기기를 사서 그러잖아요. 현금 80,000원이 줄어든 대신에 기기라는 자산이 80,000원 늘어나요. 이것도 반영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기계 80,000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대차 평균의 원리가 보이시죠? 회계 처리한 것도 차변 대변 합계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도 차변 대변 어때요? 차변 안에서 현금이 80,000원 줄어들고 기계가 80,000원 늘어서 차변 총계는 똑같잖아요. 대변 총계도 바뀌지 않았고 차변 대변 여전히 딱 들어맞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4번.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 40,000원을 수취했다. 현금 40,000원 받았네. 얘부터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산이 40,000원, 현금이란 자산이 40,000원 늘어나고 40,000원 돈 받긴 했는데 왜 받은 거예요? 1에서 번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매출이에요. 매출. 얘는 이렇게 반영되고요. 결국에 당기순이익을 40,000원 늘리고요. 결국에 당기순이익 40,000원은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 50,000원은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만약에 우리가 현금을 바로 받았으면은 현금 50,000원에 매출 50,000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결과 자산은 현금 50,000원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그 다음에 얘는 매출 50,000원 늘어나고 당기순이익 50,000원에 결국에 있는 이익잉여금의 증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될 거예요. 자, 바꿔볼게요. 현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현금은 못 받았지만 대신에 현금을 받을 권리는 생겼잖아요. 그래 뭐라 그래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 중에서도 매출 때문에 발생한 채권이잖아요. 얘를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대신에 매출 채권이 50,000원 증가하고요. 그만큼 현금 대신 매출 채권이란 자산이 50,000원 생겨요. 자, 근데 요 50,000원을 다 회수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할게요. 일단은 다 받을 거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6번. 투자자로부터 200,000원을 추가로 투자받기로 합의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막 뉴스 좀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은 이거 막 뉴스에도 뜨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회계상 거래는 아직은 아니에요. 실제로 투자 받으면 그때서야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거고요. 얘는 회계 처리할 거는 없다. 7번. 외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 5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이거예요. 양가로 5번에서 외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50,000원 나중에 받기로 했잖아요. 이 돈을 7번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받았으니까 현금 70,000원. 일단 이렇게 될 거고 일단은 회계 처리할 때는 쉬운 거 먼저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차변에 50,000원 썼으니까 당연히 대변도 50,000원이겠지. 대차 평균 원리에 따라 50,000원 써요. 용역에 대한 대가 아니고 여기다가 매출
하면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매출은 이미 여기서 했잖아요. 얘는 뭘까? 요 받을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 5만 원 줄어들고요. 이게 현금 받을 돈을 받아온 것뿐이에요. 이렇게 반영하면 될 거예요. 매출 채권 5만 원 감소. 받을 돈을 받아온 것뿐이에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참 좋겠네. 그 다음에 8번 임차료 8,000원을 지급했다. 요거는 내가 세입자로서 거래하는 거예요? 건물주로서 거래하는 거예요? 세입자로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8,000원 나가요. 자, 요것도 미리 반영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근데 8,000원만큼 현금이 줄었네? 왜? 월세 내가지고 임차료를 지급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다가 임차료라고 쓰면 돼요. 얘는 비용 계정이요. 비용 계정. 얘는 일단 어디로 간다? 이렇게 비용으로 가는 거다. 비용 중에 임차료라는 비용 8,000원. 얘는 당기 순이익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당기 순이익의 감소는 결국에는 종착지가 어디? 이익염의 감소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붕괴 때린 것도 그렇고 재무상태표도 그렇고 무조건 차변 대변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 다음에 9번 은행에 차입금 2만 원을 상환했다. 그러면은 현금 2만 원이 줄어드니까 대변에 현금 2만 원 쓰고요. 얘는 이렇게 반영. 현금 2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줄었어요? 은행에 빚을 갚아서 준 거잖아요. 차입금이 줄었어요. 차입금은 부채고 대변에서 노는 친구인데 걔가 감소한 거니까 차변에 쓰면 되는 거잖아요.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고 재무상태 표현은 이렇게 반영하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회계 되게 재밌죠? 아이 재미없어도 이게 재미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험난한 네, 여정을 견뎌낼 수가 있을 거예요. 마치 이 세무사 합격할 때까지의 과정이 어느 정도로 빡세다고 보면 되냐면은 우리 남학생들 군대 몇 개월 갔다 왔어. 맨 앞에 있는 친구. 내 강의 때 맨 앞에 앉으면은 이런 수모를 겪는다는 거 소문 들었지? 아니 갔다 왔어? 아 그래 붙고 가면 돼. 뒤에 있는 친구 몇 개월 갔다 왔어? 18개월이죠? 야 군대 간 것도 아니지. 나 때는 2년이 넘었어. 여러분들의 군생활 한 1.5배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 털같이 이거를 견뎌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무나 견뎌낼 수가 있을까? 못 견뎌내요. 군대 같은 경우는 탈영하면은 깜빵 가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견딜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도망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도망가도 누가 잡진 않아요. 누가 도망가면 옆에서 그래 도망가라. 내 경제가 없어지네. 이럴지도 모르고. 그래서 스스로 이 좀 자제를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자 붙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나 멋있죠? 나는 사자 붙는 사람이잖아요. 얼굴은 이따위여도 나는 회계사니까 멋있어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죄송. 붙고 싶으면은 그래서 이 진짜 빡센 이 고통을 감내를 해야 돼요. 그나마 나랑 같이 하는 게 좀 고통이 덜 할 거예요. 아 하나 더 있네. 10번. 10번이 끝인가? 네 10번. 직원애들에게 급여 2만 원을 지급했다. 현금 2만 원 줄어들고요. 자 빠르게 마무리할게요. 얘는 종착지가 현금의 2만 원 감소로 이어지게 될 거고 현금 2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직원들에게 급여 줘서 그런 거잖아요. 차변에 급여 2만 원 써요. 얘는 어디로 이어져요? 비용 중에 급여라는 비용이 2만 원 반영되고 얘는 당기 순이익을 2만 원 줄어들게 하고 결국에는 어디로? 이익염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전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후에도 강의 있는 거 알죠? 오후 4시간 하는 건 아니라 오후에는 2시간만. 네, 좀 하루에 6시간 강의 듣고 복습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빡센 스케줄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뭐가 된다? 사자 붙는 사람이 되는 거다. 멋진 사자 붙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2시까지 점심시간 갖도록 하고요. 우리 2시부터 오후 강의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